서야 하는데 도구는 문방사우라고 가장 중요한 그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네 가지가 첫째는 붓이 이런 대필도 있고 다음 중필도 있고 다음 소필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는 먹이 있어야 먹을 갈아서 이제 검은 먹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소나무를 거슬러서 끓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 이걸 갈아서 쓸 때 이 벼루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벼루. 다음에 종이가 있어야 글을 쓸 거니까 종이.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해서 다시 말씀하면은 붓, 먹, 벼루, 종이. 이렇게 해서 문방사우가 됩니다. 그 문방사우를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책상에 깔아있는 이 천이 있어요. 이 천이 없으면 먹물이 다 흘러버려서 쓰기 불편하니까 이 천이 있어야 되고 또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눌러서 쓸 수 있는 문진이 있어야 되고 문진. 다음에 이 붓을 갖고 다닐 때 이렇게 붓을 말아서 다닐 수 있게 붓마리가 있으면 갖고 다니기가 좋습니다. 대나무라 뒤에 있는 이것이 필관. 요 털은 보통 양털로 쓰는데 이걸 호라고 그런다. 호. 요 끝을 봉이라고 그러는데 이 봉이 상해버리면 그 붓은 생명이 다 한 겁니다. 항상 봉을 잘 간직해야 된다 해서 그걸 조심하는데 그러면 한번 제가 글을 써보죠. 글을 쓸 때 맨 처음 붓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 필 부분 또는 기필 부분이라고 그러고 중간 지날 때를 송필 부분, 마칠 때를 수필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걸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가로해 끓을 때도 붓을 이렇게 거꾸로 놓습니다. 여기 펴서 놓고 세워서 입필이 되는 거죠. 다음 송필 부분이 갑니다. 이때는 붓이 항상 중봉이 돼야 되고 들었다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짚어놓은 걸 이걸 수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누르고 빼면 항상 붓끝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쓸 때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펴지죠. 장봉으로 입필하고 중봉으로 송필해서 수필 부분은 회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항상 붓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거. 요거 유념해서 쓰시면은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지금도 쓴다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백성을 가르치는 소리다. 그거보다 한글이 얼마나 좋아. 한글은 아주 큰 글이라는 말이거든요. 판본체니, 궁체니, 또 민체니 하는 체체한 걸 나는 그것에 거부감을 느낀 겁니다. 우리 제주도 한글 서예가들이 인원을 한 거예요. 이걸 더 쉽게 한글이라는 말에 맞는 서체의 이름을 만들자, 붙여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판본체는 고든글로 했고 판본체를 필사체로 옮겨서 새기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이건 새김글. 그래서 붓글씨로 쓰기 좋게 더 아름답게 써야 되겠다 해서 궁녀들이 연구하고 갈고 닦은 궁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궁체를 바른 글, 일반 사람들이 편지글을 빨리 써야 되겠는데 쓰는 사람 개성에 맞는 그런 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 백성들이 쓴 민체다. 쓰는 사람 나름대로 그것이 좋다 해서 나름글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더 멋있게 글을 써오겠다 해서 캘리그라피 이거 나오는데 손멋 글씨, 손으로 쓰는 멋진 글이다 이 말이죠. 어렸을 적에 6살 된 어린 나이에 궁녀로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이 궁체 쓰는 과지를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500장을 써가지고 그걸 합격하면은 밥을 주고 합격을 못하면은 밥을 안 주고 그러니 얼마나 좀 스파르타식 교육이죠. 완전히 강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익혀온 것이 기초를 익힌 겁니다.
영조 임금이 아주 독한 임금인데 궁녀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궁 밖에 친정에 보내는 휴가제도를 둔 거예요. 그 궁녀들이 연못가에 둘러앉아서 그 연못 안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우물안내 가서 이제 살고 있지만은 우리보다는 낫게 살고 있구나. 그래도 너희들은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더 넓은 궁 안에 들어왔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를 보지 못하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냐 해서 아주 슬픈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영조 임금이 친정에 휴가 보내는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그 궁녀들이 집으로 갈 때 뭐 갖고 갈 선물은 없으니까 궁중에서 글을 쓰는 그 글 재주를 키워가지고 소설 같은 거, 또 짧은 그 재밌는 말 같은 거 이런 것을 써서 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친정에서는 아주 그걸 좋아했던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했던 그 타의적인 강제 교육이 나중에는 자기가 돈벌이 해야 되겠다는 자의적인 훈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두 산맥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아름다운 궁체가 나온 거예요. 우리 제주어에는 옛날 고문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래아점 그것이 있어야 우리 제주도 말이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아라는 것이 이 아래아가 아니고 하늘아로 이렇게 명명을 고쳐야 돼요. 한글에서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글자 중에 가장 중요한 모음 하나를 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속되게 말하는 아래아입니다. 그 아래아가 아니고 하늘아거든요. 하늘아. 왜 하늘아냐면은 한글을 창제하실 때 세종대왕님께서 그 철학의 근본을 둔 것이 천, 지, 인. 이 천지인 이 철학이 있는데 우주 만물을 다 종합해서 함축해서 나타내는 게 이 점입니다. 지는 가로획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로획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것이 땅이고 다음 이는 뭐냐? 이는 사람이 고짝 서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한글은 이거 세 개면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하늘아를 버렸으니까 이게 문제죠. 이 글자를 쓰게 되면은 하늘아를 써서 그 오른쪽에 사람을 세우면 어가 되죠. 또 사람 옆에 하늘나가 붙으면 아가 되죠. 세 글자면 다 되는 건데 28글자 중에 요거 가장 중요한 걸 버렸어요. 요걸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살려야 이 지도 살아날 것이고 인도 살아날 것이고 예, 바로 저 하늘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주도는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참 우리 조상님들이 고된 노동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고된 노동을 하려니까 자연히 일을 하면서 입으로 그 한탄 비슷한 그런 흥얼거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흥얼거리는 것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다 노동요, 민요가 된 거예요. 부모님을 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 산 둘런 난지진 하난 진패 쫄란 못 지듯이 부모님께 공을 갚으려니까 맹이 쫄란 못 갚아라 한 민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산을 둘러서 이제 이 지는 지자가 하니까 그 이제 이 밧줄 이게 짧아서 못 지는 것 같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새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나이가 되니까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셔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한탄하는 걸 부른 효행가가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우리 한글서예 하는 사람들이 한글서예로 그 제주도 민요를 다 써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한
100분의 1이나 써졌는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회원들이 쓸 걸로 우리 제주 알리기 사업과 함께 제주 노동요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로산으로 노리는 물에 곤썰 씻은 밥을 허남 니도 하고 돌도 하고 님이 얻은 탓이로구나. 이거는 밭에서 일하면서 사랑 노래를 부른 겁니다. 님이 있었더라면 이것이 없죠. 니도 잘 닦아지고 돌도 없을 텐데 님이 없어 보니까 이렇게 많구나. 그런 겁니다. 다리 하면은 뭐뭐 됩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 발붙던 것도 다리. 강을 건널 때 넘어가는 것도 다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다리 하면은 사람 몸에 있는 다리고, 요렇게 해서 다리면 강을 건너는 도리. 이런 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 이대로 해서 사전을 편찬한다면 사전 두께가 많이 줄어들 건데, 이걸 구분 안 하고 설명을 또 붙여야 돼. 예, 그렇습니다.